면책 위험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담보 위험에 속하면 기본적으로 보상하는 대상이 되고 면책 위험에 속하면은 무조건 보상하지 않고 그렇게 구분을 했었고요. 이 앞 단계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했었죠? 보험과 관련해 가지고 니들이 보상을 받으려면 우리한테 해줘야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었어요. 고지 의무나 통지 의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게 뭐였죠? 고지 의무라고 하는 것들은 보험계약 체결 전 또는 그와 동시에 우리 피보험 목적물, 즉 운송물과 관련된 어떠한 내용들에 대해서 보험자가 알아야 되는 모든 사실들을 다 고지해 주는 걸로. 그죠? 자, 그랬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알려줘야 되는 건 다 알려주었고 만약에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면 너네들은 보험의 대원칙인 최대선의의 원칙을 위반한 거가 되다 보니까 우리는 보상 안 해준다. 심지어 우린 보험계약 해지할 거야. MIA에서는 해제권을 부여할 수도 있어.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었던 것 같고요. 통지 의무라고 하는 걸 두어가지고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우리한테 통지해야 되는 의무들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뭐 있었죠? 위험의 변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생되었을 때 갑자기 운송 구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뀌거나 길어지거나 밀리거나 불필요하게 환적이 되거나 이런 위험의 변경 또는 변동이 있는 경우에 너네들은 그런 부분들을 나한테 충실하게 통지해 주어야만 해. 그게 안 되면 우리 보상 안 해준다 또는 보험계약 심지어 해지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가되는 연속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말해줬었죠. 이거 말고 또 뭐 지켜야 됐었죠? 워런티 해야 되는 부분들 몇 개 있었습니다. 그죠? 자, 어떤 거 워런티 해야 됐었죠? 일단 이 물건들 우리가 운송해야 되는 운송물은 적법해야 돼. 적법하지 않다면 너희 물건들을 보험의 목적으로 삼지 않겠어. 즉 피보험 이익의 대상이 되지 않아. 워런티 위반이기도 하지 라고 하는 거 말해줬었고요. 그 다음에 가망성 담보에 대해서 워런티에 대했었죠. 가망성 담보가 뭐였었죠? 아까 여기서는 주의무라고 했었는데 얘네들은 주의무를 가했었고 우리는 선박이 그 운송을 감내할 만한 충분한 스펙과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네가 나한테 워런티해야 돼 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그게 된 경우에 담보 위험과 면책 위험으로 구분을 해서 너희가 담보 위험이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보상을 해줄 것이고 면책 위험이라고 하게 되면 그 어떤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아. 이것들을 세 가지로 구분했었죠. ICC, A, B, C라고 하는 상품별로 구분을 했었고요. 담보 위험들을 ICA는 전부 다 보상을 했었고 BC의 경우에는 일부만 보상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무슨 뭐 열거 책임주의와 포괄 책임주의 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고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얼마를 보상해 주느냐라고 할 때에는 이렇게 구분을 했었죠.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이라고 하는 걸로 나누어 가지고 네가 나한테 최초에 신고했던 물품의 가액이 얼마인지 X값을 잡고요. 그 다음에 네가 나한테 보험료를 얼마나 줬는지 Y값을 잡고요. 기본적으로 이것들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게 보험에서의 기본의 관점이 맞습니다. 즉 운송 물품의 가격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고지를 하고 그거에 따르는 보험료를 적절하게 지불을 했다라면 뭐 한다는 거죠? 너희 물품의 보험가액 전액만큼을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운송인들이 우리한테 보상해 줘야 되는 요 금액들은 아무런 의미가 나한텐 없는 거죠. 어차피 이 금액은 나한텐 푼돈이고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푼돈보다는 내 물품의 보험가액을 적절하게 고지하는 것들이 더 중요했었고 즉 보험에서 그런 부분들을 커버리지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운송은 기본적으로 싼 걸로 보험은 가급적 우리의 피해를 적절하게 보전할 만한 걸로 심지어 ICCA에서는 면책 위험 중에서도 일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기도 했었잖아요. 또 ICCA는 면책 위험을 제외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다 커버리지가 됐었죠. 자, 이 면책 위험과 관련된 이 위험들은 아예 보상 자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오운 리스크는 이거겠고요. 이걸 제외한 모든 것들은 현실에서는 적하보험을 우리가 적절하게 부보하고 고지, 통지, 담보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실행했다라면 우리 물품을 적절하게 보상을 해주는 상품에서 적절하게 보상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별다른 위험성이 없고 잘 수행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운송과 보험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떼어내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운송 중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별 문제 없이 수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뭐 그 단계에서 우리가 뭐 이런저런 발생되는 문제들은 꽤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무역에서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보험에 들게 되면 면책 위험을 제외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모두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대충 퉁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ICC, BC를 들면 좀 그러겠지만 그죠? 잘 수행한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운송 중의 위험은 적하보험을 통해서 커버한다 정리하고요. 자, 두 번째로 보실 부분들이 상업 위험이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우리 무역 실무의 전부죠.
자, 상업 위험은 어떻게 구분했었나요? 수출상의 경우에는 상업 위험이라고 하는 것들을 대금에서 불능 위험으로 우리가 커버를 했었습니다. 그죠? 수입상은 상품이 제대로 입수되지 않는, 그죠? 상품 미스 불능 위험으로 커버를 했었습니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출상은 이 무역 거래를 하면서 저놈이 나한테 돈을 안 주면 어떡하나? 저놈이 나한테 물건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고민을 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까 무역의 기초에서 보았지만 항상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얘가 얘한테 서로가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하는 것부터 가장 출발을 해왔었죠. 그래서 아까 우리 말했던 3C라고 하는 부분들 반드시 우리가 조사해야지만 얘네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위험들을 줄이는 게 1차적으로 가능한 게 뭐 신용조회라고 하는 것들을 해서 위험을 커버했던 것 같고요. 자, 신용조회만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모두 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결제